저는 무슨 편집을 하는데 막 브이로그도 있고 게임도 있고 뭐 여행도 있고 되게 다양한데 사실 자기가 어떤 편집을 하는지 인지를 못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얘기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제가 오늘 말하는 게 다는 아닌데 그냥 대표적인 거 한 10개 정도만? 그렇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편집적으로만 생각을 했을 때. 첫 번째는 쇼츠. 쇼츠는 그 초반 3초가 되게 중요해가지고 그 편집이 좀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 주변에 가끔 혹시 쇼츠 편집도 해주시냐라고 물어보는데 저 쇼츠 편집은 안 받거든요. 내가 근데 롱폼에 익숙한 것도 있고 쇼츠 1분에 들어가는 효과가 롱폼 5분에 들어가는 효과랑 좀 비슷비슷한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또 되게 촘촘히 넣어야 돼서 촘촘히 넣고 그 자막 물론 스타일에 따라 다르긴 한데 자막도 쇼츠는 다 짧게 쪼개서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것도 좀 빡세가면 빡세고 이걸 되게 재밌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소세지 아저씨가 있는데 그분이랑 저번에 이제 결혼식 갔다가 얘기하는 건데 그분이 이제 쇼츠를 주력으로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쇼츠가 재밌대요. 쇼츠를 잘하고. 그래서 저는 근데 저는 쇼츠 아닌 것 같다 이러면서 보면은 잘한다기보단 자기의 그 취향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게임인데 게임은 제가 넣은 게 게임 영상을 제가 많이 봐가지고 근데 게임도 크게 사실 두 가지긴 한데 사람이 나오는 거랑 사람 없이 화면만 녹화되어 있는 거인데 게임 영상이라고 하면은 확대를 안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인물은 이렇게 보면 계속 변화를 줘야 돼요 하면서 확대 넣었다가 말았다가 이렇게 하세요 하는데 게임은 사실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계속 바뀌니까 굳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데 게임 확대는 약간 그거지. 내가 이 전체 화면 중에서 여기가 중요해. 지금 여기를 잘 봐야 돼. 그럼 여기만 엄청나게 확대를 해준다든지. 이 게임을 처음 보는 사람들도 다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보조 자막을 치는 것도 좀 중요하고 자막 없이 그냥 확대로 그 장면을 잘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고 만약에 내가 혼자 게임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 초대를 해서 게임을 해요. 근데 얼굴이 안 나오고 목소리만 나오잖아요. 무조건 헷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자막 색깔을 다 다르게 쳐줘야 되는 거. 얼굴이 아예 안 나오는 분들의 게임 영상은 자막을 되게 화려하게 하기보다는 상황에 맞게 엄청 크게 쓰거나 아니면 폰트를 되게 바꿔서 쓰거나 그런 분들이 많아요. 표정이 안 보이기 때문에 표정을 대신할 수 있는 자막을 좀 써주는 느낌? 그 다음에는 리뷰. 요즘 리뷰 유튜버들 되게 많은데 제 주변에도 리뷰 유튜버 한 분 계시거든요. 장 박사님이라고. 근데 리뷰 유튜브는 그 제품 컷을 많이 찍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촬영물이 되게 많아. 이 방향에서 찍고 저 방향에서 찍고 만약에 뭐 밖에서 찍어야 되는 캐리어나 뭐 자전거 이런 거 밖에서도 찍고 막 해야 돼가지고 촬영물이 되게 많은 게 특징이고 자막을 전체적으로 좀 깔끔하게 쓰는 편이에요. 왜냐면 자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품이 잘 보여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선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장 박사님 유튜브도 그렇고 대부분 자막이 막 화려하다, 재밌다, 웃기다 보다는 그냥 그 제품을 되게 잘 보여주고 제품을 깔끔하게 찍는 게 특징. 그리고 솔직히 리뷰 유튜브는 편집이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촬영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 장 박사님한테 어떤 제품 리뷰가 제일 힘드냐라고 했는데 모니터랑 스피커라 그랬어. 왜? 기능이 없잖아요. 모니터는 화면 선명하게 잘 나오게 해주기, 스피커는 노래 빵빵하게 잘 나오게 해주기, 그거밖에 없어. 근데 그거를 영상으로서 전달을 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현장감 있게. 그래서 그게 제일 힘들다고 그랬어. 그래서 오히려 막 기능이 많은 청소기는 먼지나 그런 거 뿌려가지고 이렇게 잘 빨아들여요. 이걸 시각적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응. 그래서 내가 진짜 편집만 딱 놓고 생각을 하면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 그 다음에 인터뷰. 요거는 이제 인터뷰라는 게 사실 보통 2명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나 말고 1명이 더 앉아 있는데 그래서 보통 멀티캠이 대부분이야. 왜냐면 전태샷 하나, 이 사람 개인 컷 하나, 이 사람 개인 컷 하나 이런 식으로 최소 3개인데 카메라를 한 대만 써도 멀티캠처럼 편집을 해야 되는 게 인터뷰. 말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힘들긴 해. 왜냐면 사람이 이렇게 말하다 보면 말이 이렇게 겹쳐질 때가 있잖아요. 네. 그게 참 편집으로 할 때 정리하기가 좀 힘들다 그래야 되나? 오디오가 일단 물리는 경우도 있고 이게 좀 처음 편집을 해보시는 분들 중에서 너무 말하는 사람이 많아서 편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그냥 한 사람 것만 집중을 해서 여러 명이 말하고 있더라도 그 한 사람에 대해서만 자막을 써주면 신기하게 그 사람 말만 들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인터뷰 편집은 편집자가 그 편집을 되게 정리를 잘해야 되는 게 좀 커요. 그래서 저는 인터뷰 편집할 때는 마이크를 따로 쓰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긴 해요. 그래야 이제 어떤 사람 소리는 아예 죽이고 어떤 사람 소리만 살릴 수 있게. 물론 그렇게 하면 편집에 손이 많이 가지. 내가 이 사람 말하는 거에 맞춰서 다 오디오 물려줘야 되니까. 이게 내가 혼자 말하면 말하는 양이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인터뷰는 맞다 하면서 계속 물린단 말이에요. 그럼 분량이 이만큼 들어. 무조건 정리를 해야 돼. 저 인터뷰 편집하면은 만약에 1시간을 찍어요? 근데 보통 저 혼자 어떻게 1시간을 찍는다 해도 그냥 쭈루룩 있거든요? 다
컷 편집만 하고. 근데 인터뷰는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순서 바꾸고 이런 거 다 해줘요. 배치까지 다시 해야 돼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인터뷰는 기획안이 아무리 있어도 그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서 가는 게 많기 때문에. 그다음이 이제 여행 영상. 근데 여행 영상은 사실 브이로그가 대부분이라서 브이로그를 뺄까 했는데 여행 영상을 넣은 게 요즘에 뭐 액션캠도 많이 하고 잘하시는 분들은 드론샷도 찍고 하더라고요. 타임랩스도 좀 많이 찍으시는 것 같고 여행 영상의 이제 가장 큰 특징? 다시 못 찍는다. 그래서 여행 영상 하는 분들이 좀 편집적으로 봤을 때 특징이 내가 만약에 어떤 부분을 못 찍어. 그래서 그걸 자막으로 대체를 해야 돼. 근데 그 자막 대체를 어떻게 하느냐를 위주로 좀 보면 좋은 것 같아. 왜냐면 그냥 상황 설명 필요하다 해놓고 대충 까만색 배경에 그렇게 넣을 수도 있지만 더 잘 표현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만 다 채울 수도 몇 분을 채울 수도 없는 거고. 나는 그거를 고정님 유튜브 보면서 그걸 굉장히 많이 느껴요. 여행은 아니더라도 맞아. 전반적인 컨텐츠를 찍는데 그 무언가를 어떻게 설명할 때 나레이션을 굉장히 잘 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흐름이 끊기지 않게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행은 진짜 많은 콘텐츠들이 나한테 일어나는데 그걸 다 찍고 있을 수 없잖아. 근데 그 흐름을 시청자들이 끊임없이 따라올 수 있게 해주는 편집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여행을 몇 번 갔는데 여행 난 디지털 노마드도 못하고 여행 유튜브도 못해. 쫄보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진짜 나는 브이로그 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여행 유튜버가 특히 대단한 게 짐이 이만큼 있는데 거기다 카메라를 들고 있어? 너무 힘들어. 그리고 저도 브이로그를 정말 많이 찍어만 둔 상태인데 촬영물이 싱싱한 상태면 편집을 막 하고 싶거든요. 근데 많이 묵혀두잖아요. 편집하기가 싫다? 그래서 저 지금 작년 브이로그도 굉장히 많아요. 나 민트 머리였을 때 브이로그도 있어 지금. 근데 삭제 안 해요? 아까워요. 그래요? 나의 젊은 시절인데. 그게 뭔지 아는데 지금은 그걸 복원하기 너무 비싸잖아. 언젠간 하겠다. 사실 다큐멘터리라고 하면은 찍으시는 분들이 잘 없으니까 이걸 넣어야 되나라고 했는데 굳이 뽑자면 저는 원해독백님 채널이 약간 다큐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다큐멘터리를 실제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무드? 그러니까 좀 교육적인 내용의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좀 감성적인 영상 있잖아요. 예쁘고 아니면 그냥 일본풍 배경 뭐 10분 찍어놓은 건데 그걸 되게 예쁘게 색감을 입혔다든지 그런 좀 무드로 또 다큐멘터리 할 수 있나? 아니 이게 약간 뭔가 편집을 잘했다기보다 색감도 편집이에요. 그래요? 색감도 편집 그거 하나하나 세츄레이션이랑 오렌지 틴트랑 그런 거 얼마나 많이 하는데 그런가? 그것도 편집이에요.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시네마틱 무드. 그래 그럼 시네마틱 무드로 하자. 다큐멘터리 아니고 시네마틱 무드로 하는데 시네마틱 무드는 촬영이 너무 중요하고요. 브이로그나 지금 이런 영상을 이렇게만 찍거나 브이로그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찍지만 이 감성 시네마틱 무드는 찍는 것부터 어떤 구도로 찍어야 예쁠까를 생각하면 찍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중요한데 보통 그렇게 촬영해서 많이 뭐가 들어가면 편집엔 보통 뭐가 안 들어가거든요. 드라마를 생각해봐도 드라마 솔직히 컷 편집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감성 시네마틱 무드는 촬영도 중요하고 편집도 중요해. 근데 이 시네마틱이 너무 어렵다고 해서 아예 시작을 못할 건 아니고 아까 말했잖아요. 그냥 일본의 예쁜 풍경을 담았는데 그거를 그냥 예쁘게 편집만 해서 예쁜 BGM 해가지고 올리는 것도 나름 시네마틱 영상이란 말이에요. 그것부터 만약에 내가 욕심이 있다면 차근차근 해보는 것도 추천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진짜 신기한 게 예술 그렇게 예쁜 영상을 보면 막 찍은 것 같은데 막상 내가 찍으면 그렇게 안 나온다.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ASMR. 요것도 사실 편집할 게 많이 없긴 하죠. 옛날에 ASMR이라고 하면 막 팅글 해가지고 이렇게 귀 모양 마이크에다가 면봉 같은 걸로 쏘신다고 하면 되나? 문지르고 막 그러는 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 왁부볼도 있고 많잖아요. ASMR 먹방 ASMR도 있고. 왁부볼은 굉장히 기분 좋게 얘기한 것 같은데. 왁부볼 요즘 좋아. 2시간 봤어. ASMR 편집적으로의 특징은 컷 편집이 거의 없고 사운드를 좀 많이 만져준다라기보단 잡음을 많이 빼야죠. 그리고 ASMR은 보통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크게 소리를 내도 이렇게 튀거든요, 소리가. 그럼 그 부분 좀 잘라주는 게 중요하죠. 너무 큰 소리 빼거나 아니면 그 부분만 헉 줄여주거나. 그 다음에는 먹방. 먹방도 뭐 ASMR적인 먹방이 있고 그냥 먹방이 있는데 그냥 먹방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저도 먹방 편집을 해봤거든요. 몇 만이지? 150만인가? 어쨌든 유튜버분 먹방 편집을 했었는데 일단 먹방은 기본적으로 찍으실 때도 테이블이 지금 여기 테이블인데 화면에 1도 안 보이잖아요. 네. 여기 음식을 두면 화면에 1도 안 보일 거 아니에요. 먹방은 기본적으로 테이블이 이만해요. 그래야 음식 여기 깔리면서 먹는 게 보이니까. 그래서 먹방 하시는 분들 보면 여기밖에 안 나.
맞아. 그죠? 야외에서 찍는 거 아니고 집에서 찍으면 이렇게 세팅을 하고 찍으시고 먹방이 중요한 게 제가 보통 편집에서 무음극한 날리세요라고 하는데 먹방은 뭐 내가 말을 하면서 먹는 사람이라고 쳐도 이렇게 음식을 들고 입에 갖다 넣는 순간은 소리가 안 날 거 아니에요. 내가 계속 말하고 있는 게 아닌 이상. 그래서 이 구간을 잘 살려주는 게 조금 처음 편집할 때 그게 어렵더라고요. 음식을 들고 뭐 한번 보여주고 입에 넣고 그리고 입에 넣자마자 또 자르면 안 되니까 씹는 거를 보여주는데 이거 몇 번 씹는 걸 보여줄지. 그래서 저는 인수인계 받을 때 입에 넣고 6번 정도 씹으면 그냥 다음 걸로 넘겨라라고 해요. 왜냐면 이걸 길게 보여주면 길게 보여준 대로 지루하고 짧게 보여주면 짧게 보여주는 대로 뭔가 나는 먹방을 보려고 했는데 먹는 모습이 안 나오는 느낌이 들고 그래가지고 그 타이밍 잡는 게 되게 어려웠어. 먹방이 그래서 저는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먹방을 만약에 내가 편집을 한다라고 하시면은 촬영 세팅도 좀 중요하고 편집적으로만 볼 때는 그 음식을 들어서 입에 넣고 씹는 거를 얼마나 보여주고 넘길 거에 대한 그 편집점을 찾는 게 좀 훈련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마다도 그렇고 음식에 따라도 그렇고 그 씹는 포인트가 제가 지금은 6번이라고 했지만 누군가는 3번이면 될 수도 있고 음식에 따라서 7번까지 씹어야 되는 걸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어서 그 충분히 보여줬다 했을 때 넘어가야 되는데 그 충분히 보여줬다의 포인트를 내가 익히는 게 너무 중요해. 그리고 사람이 먹다 보면 코 쪽이 좀 자극이 돼서 저는 좀 심한데 밥 먹다가 하게 되잖아요. 이것도 잘라줘야 되고 근데 내가 아까 그 충분히 안 보여줬는데 하면 이것도 다 넘겨야 되고 그리고 내가 밥을 먹을 때 5번만 입에 넣는 거 아니잖아요. 한 20번 넣는다 쳐? 근데 20번 다 넣으면 영상이 또 너무 길고 지루해? 그럼 그 내가 20번 먹는 것 중에서 제일 잘 먹는 거를 또 꼽는 것도 일이야. 그래서 먹방이 신경 쓸 게 진짜 많아. 나는 그래서 보통 소리 없는 영상이 좀 빡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브이로그도 그렇고 특히 먹방 같은 것도 그렇고 내가 꾸준히 말을 하지 않으면 그만큼 어디를 편집해야 될지가 너무 중요한데 그 컷 편집의 감각이 중요한데 그거를 익히는 게 빡세다. 그 다음에 가장 흔한 거죠. 정보 전달형. 정보 전달형은 사실 나는 바닐라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일 기본이야. 그래서 알려드리는 것도 정보 전달 위주로 알려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이게 쉽다는 건 아니고 편집을 배우려고 하면 중요한 것들이 다 들어가요. 컷 편집 포인트도 여기도 잘 알아야 되고 왜냐면 내가 아무리 무음고음만 자르면 돼요 라고 했지만 좀 표정이라던가 그거를 살려야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럼 그건 또 남겨야 되고 이런 식으로 컷 편집에 대한 감각도 익히고 자막도 진짜 많이 들어가죠. 강조 자막 같은 거 뭐 정리해주는 자막, 웃겨서 뭐 포인트 주는 자막 아니면 보도 자막 같은 거 자막도 진짜 종류별로 많이 들어가고 효과음도 들어가고 템포도 좀 빠른 편이고 그래서 정보 전달형이 가장 편집을 배우기 좋은 타입이고 가장 흔한 타입이다. 그래서 정보 전달형은 뭐가 중요해라고 하면은 솔직히 다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컷 편집. 컷 편집이 저는 베이스를 만들어놓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베이스가 잘 만들어져야 자막을 쌓고 효과음을 쌓아도 괜찮은 작품이 되는데 베이스부터 이제 망하면 예쁘게 쌓아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보 전달형은 컷 편집이 제일 중요하다. 원래 강조 자막이 중요하다고 하려 했거든요. 왜냐면 정보 전달은 강조 자막으로 좀 설명해주는 것도 많고 포인트 주는 게 많아서 근데 컷 편집이 무너지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예능형도 있는데 예능형은 이런 것들의 종합체라서 뺐고요. 제가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들이 들어가는 게 예능형이에요. 중요한 게 지금 제가 19개에서 10개를 지금 다 나눴는데 이게 칼처럼 다 나눠지는 게 아니거든요. 먹방 ASMR이 섞여 있을 수도 있고 여행이랑 브이로그 섞여 있을 수도 있고 먹방이랑 브이로그 섞을 수도 있고 이게 다 칼같이 나눠지는 건 아니고 좀 부분 캐치해서 믹스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영상이 좀 더 재밌기도 하고 그냥 편집하는 사람 입장에서 사실 영상 편집의 종류를 나눠본 거는 이거를 제가 영상 편집은 이런 겁니다 라고 알려드리려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이런 걸 하고 있구나 한 번 더 인식을 하고 나는 저런 것도 좋아하는 것 같은데 하면서 이런 거 트라이 해볼 때 예를 들어서 나 먹방을 조금 브이로그 섞어보고 싶었어. 그러면은 제가 아까 먹방 할 때 중요한 포인트 같은 거 이런 거 있어요 라고 하면은 이런 게 중요하구나 라고 한번 이제 머릿속에 살짝 담갔다가 나중에 한번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해드리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본 거지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가이드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광고 타임인데 사실 아까 브이로그도 그랬지만 이게 제가 그렇게 묵혀지는 이유가 일단 저거 빨리 해야지라고만 하고 그걸 구체적인 목표로 잡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확실히 잡고 내가 3달 안에 영상 뭐 2일치 분량을 털겠다 뭐 이런 식으로 목표를 잡은 다음에 꾸준히 해야 되는데 이게 또 혼자 하면 내일 해야 돼.
하지? 이러면서 안 하게 되고 그렇게 1, 2년을 묵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든 게 사실 지소커스이기도 해요. 저는 근데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로울 때가 있어. 왜냐면 내가 만약에 브이로그가 힘들어. 브이로그 이렇게 밀려요. 찍어둔 것만 많아요. 라고 하는 게 얘기할 사람이 없으면 조금 외로워요. 특히나 이제 유튜브 시작하기 초반인 사람들 이런 거 얘기할 사람이 더 없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나는 유튜브를 지속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동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좀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속커스를 한 것도 있지. 특히 브이로그 하시는 분들은 얘기할 사람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 왜냐면 오늘 한 것 중에서 브이로그가 제일 시네마틱 빼고 예능용 빼고 제일 꾸준히 계속 내 일상 속에서 촬영해야 되고 편집도 해야 돼. 근데 그게 저 같은 이런 정보 전달 영상은 시작과 끝이 확실히 있거든요. 지금도 그냥 촬영 시작, 촬영 끝, 이거 편집 시작, 편집 끝인데 브이로그는 촬영 시작 끝, 시작 끝, 시작 끝 해서 하루에 막 20개를 찍어? 그걸 정리를 해? 또 편집을 해? 그러면은 편집도 컷 편집 시작, 컷 편집 끝, 이제 자막 시작, 자막 끝 이게 아니라 컷 편집, 자막, 뭐 효과 그런 거를 뭉탱이로 계속 꾸준히 해야 된단 말이야. 아 이거 끝났으니까 다음 스텝 올라가야지가 없어. 브이로그는 평지예요. 평지를 달리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저는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내가 힘들더라도 계속 할 수 있게 하려면 옆에 동지, 나를 공감해줄 수 있는 사람. 브이로그는 특히 내가 찍었던 영상 여기 다 올리잖아요. 6시간 다 넘어, 6시간이 넘어요. 벌써부터 숨이 막혀. 이걸 언제 다 하지?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좀 서로 공감을 하고 내가 그냥 해야지 하고 있는 것보다 내 옆에 도서관 가는 거랑 똑같지. 도서관이나 헬스장 가는 거랑 똑같아. 내 옆에 사람이 하고 있으면 나도 하게 되잖아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만든 게 지소커스고 원래는 소수만 뽑아서 했어요. 슬랙으로. 근데 이제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을 좀 만나고 싶기도 하고 애초에 이게 좀 다 같이 해보자라는 커뮤니티인데 제가 시스템적으로 옛날에는 데일리 인증 오늘 뭐 했습니다 라고 하면 수동으로 체크를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 했고 안 했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이거 아닌 것 같다 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클로드 코드랑 싸우면서 웹을 이번에 만들었지. 더 많은 사람들이랑 와글와글 으쌰으쌰 하기 위해서. 그냥 저 같은 사람이 오면 될 것 같아. 혼자 미루기만 하고 좀 나도 혼자 있는 거 좋아하지만 동료가 좀 필요한데 느슨한 동료 있잖아요. 옆에서 착 붙어서 한 사람 말고 그냥 좀 느슨한 연대처럼 할 수 있는 동료가 필요한 사람들 있다면 지소커스로 오십시오. 저는 그랬지만 말을 안 하고 했거든요. 저는. 그럼 내가 진짜 말을 안 하고 시작하니까 더더욱 말할 사람이 없어. 그리고 또 그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요만한 뭐 악플이 달려. 악플도 이익 있잖아요. 이런 거 달렸어요 할 사람도 없고 아니면 내가 평소보다 조회수가 좀 더 잘 나왔어 그러면은 혼자 야호하고 마는데 그걸 좀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더 크게 축하하고 악플은 금방금방 스트레스 해소하고 할 수 있는 게 그게 지속력이 훨씬 올라가요. 좋다. 그러니까 팀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그 동료라는 표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 같이 이런 것들을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하는 사람. 그래서 저 항상 같이 해주시는 분이 이제 소진님인데 소진님은 근데 저도 그렇긴 한데 지소커스가 끝나면 편집을 안 해. 그래서 맨날 지소커스 언제 열려요? 이러면서 저도 열고 싶어요. 이러고. 근데 이게 제가 뭘 해줘서가 아니라 매일매일 인증하는 시스템만 잡혀도 하게 돼. 근데 그것도 얘기해줘야 되지 않아요? 월에 얼마인지 정도는 얘기해줘야 되지 월에 원래는 지소커스가 월에 10만 원이었고 28일 챌린지였는데 이게 28일 하면은 살짝 이제 열 좀 올랐는데 할 때 푸슉 꺼진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00일로 잡고 했고 원래는 28일에 10만 원이었으니까 30일 30만 원? 그래서 100일 30만 원? 28일에 10만 원이 이틀 더 늘어나면 하루에 10만 원씩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33만 원으로 할까라고 해서 일단 하루에 33만 원. 죄송해요. 그래서 하루에 3,300원으로 하자 해서 그렇게 올려는 놨는데 저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해가지고 그 얼리버드 티켓을 지금 올려놨어요. 지금 얼리버드가 50%거든요. 그래서 지금 100일에 16만 5천 원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시작하는 게 진짜 그 웹의 1기? 네. 그래서 저희 그 지소커스에 또 만들어 놓은 게 작업실이라고 해서 교실 모양으로 스타듀밸리 같은 맵을 만들어 놨거든요. 조그맣게.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온라인 사람 체크하고 서로 채팅할 수 있어요. 귀엽다. 나 그 맵도 내가 지금 만들었어. 그 콜로드한테 물어봐서 나 이거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해가지고 프로그램 다운받아가지고 책상 배치하고 위에 책 하나하나 내가 배치해가지고 만든 맵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커뮤니케이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가능해요? 막 나 이거 편집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데 이거 알려줄 사람? 댓글이랑 응원 기능도 있어가지고 내가 만약에 데일리 인증에다가 아 이거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서로 댓글도 달아주고 그 8월 1일에 시작하는데 8월 1일에 이제 단톡방이 만들어져요. 그럼 거기서도 질문을 할 수 있고. 그럼 그 활동을 열심히 해준 사람한테는 만약에 지도코스 2기 같은데 나 다시 더 하고 싶다 네. 했을 때 뭔가 네. 더 해주는 것도 있어요? 열심히 한 사람? 그건 있어. 제가 지속커스를 외부로 개발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서진님이 그 데일리 인증을 수동으로 체크해주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것 때문에도 만들었고 두 번째가 저희가 이거 강제성을 좀 부여해야겠다라고 해서 페널티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막 일주일에 내가 영상 한 개를 올리고 했는데 그걸 못 올려. 그러면 그 저가 커피 있죠? 2,000원짜리. 네. 그거를 멤버한테 다 쏘는 거야. 그러면 10,000원 정도 써요. 네. 10,000원, 20,000원. 네. 다 이제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이니까 하시는데 나중에 가니까 아 그냥 커피 쏘고 말치고 있게 되더라고요. 네. 나는 원하지 않는데 커피차가 계속 와. 네. 그래서 아 이거 좀 궁극적으로 동기부여 방식 잘못됐다 싶어가지고 스스로를 동기부여할 수 있는 걸 좀 해보려고 하다가 그 재용이가 식스데이 열어줬는데 거기에 보면 내가 글을 올린 날, 안 올린 날 해가지고 표에 알아 체크가 돼. 근데 그걸 내가 너무 채우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거 나쁘지 않네 해가지고 재용이한테 물어봐서 그런 거 어떻게 하는 거야 해가지고 이제 개발을 제가 시작하게 된 건데 자동으로 체크가 돼요. 내가 인증을 하면 매일매일 표가 채워져. 그리고 그것도 있고 10일마다 회고록도 작성하고 네. 또 10일마다 인증 제일 많이 한 사람, 응원 버튼 제일 많이 눌러준 사람, 댓글 제일 많이 쓴 사람 해가지고 미니 어워즈가 계속 있어요. 그럼 이제 서로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셀프 동기부여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었지. 막세트 그것도 이제 클로드로 많이 써봤지. 아 그리고 하나 더. 나 이거 너무 말하고 싶었어. 푸시 알림도 있어요. 오늘 인증했나요? 그리고 인증 마감 10분 전에 아직도 안 하신 것 같은데 왜 안 하시죠? 약간 이런 알림이 하나 있어. 그거 진짜 구현하는 거 2주 넘게 걸렸어. 그거 진짜 힘들어요. 부정적인 방향이 아니라 긍정적인 방향으로 동기부여도 되고 꾸준히 할 수 있게끔 열심히 만들어 놨습니다. 힘들었다. 지금까지 제를 키우는 전 인탄이었습니다. 안녕. 지속커스 망관부.